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동반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과열 없는 상승세를 조용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7K를 경계로 해서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반 하락한 것은 1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소스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 잠시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증시와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 증시가 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을 두고서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꾸준히 잡혀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6월과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2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관세 협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관세 및 환율 협상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미국과 양자 무역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입장을 좀 완화해서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 인하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무역 협상이 진행될지가 화두인 가운데 더 큰 화두는 EU와 또 어떤 협상을 벌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꾸준히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총 66.3억 달러, 한화로는 약 10조 원 정도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구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은 유입량들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유출이 일어났던 구간들에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립토 퀀트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좁은 구간들을 형성한 이후에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응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과거 2017년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3번 응축 구간을 강하게 경험한 이후에 크게 상승 랠리를 가져갔는데 그만큼 현재 시점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래된 코인들이 재분배되는 움직임인데요.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이 움직이면서 CDD 지표, 즉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성을 파악하는 지표가 상승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에서도 이렇게 CDD 지표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는 국면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도 주요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다가가는 시그널인 동시에 아직까지는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MVT 골든크로스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MV, 즉 네트워크 밸류와 트랜잭션을 비교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거래량과 비교해서 매수 과다나 매도 과다 영역을 측정을 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도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고평가되었다. 즉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 대비로 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수치가 1.5입니다.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수치라는 거죠.
2.1을 넘어섰을 때부터 과열 구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 초와 그리고 3월 달에 이렇게 과열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갔던 구간들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107K를 경계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MVT 골든 크로스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과열 없이 조용히 잘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자주 강조드리지만 개인 투자자의 유입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양전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두 번 고점과 대비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을 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역시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작년 말에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함께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 하회하는 구간 없이 펀더멘털 지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온체인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립과 그리고 강세의 경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07K를 넘어서면서 더 큰 상승 랠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 지표가 강세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국면은 요 40을 하회하는 요 구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매트릭스 포트에서 제공하는 강세장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시가총액 대비 실현 시가총액을 활용해서 강세와 약세장을 구분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약세장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전환을 고려할 때 이 지표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정장 구간으로 봤을 때도요, 크립토 윈터 구간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의 국면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조정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국면에 접어들게 됐을 때는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개인 투자자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울러서 시장에 아직까지 관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키피디아에서 얼마나 크립토를 검색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지표인데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찍었던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장에 관심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그만큼 시장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역시나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환희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세장 전환 지표 중에서 IFP 지표만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지표는 제가 시황을 통해서 종종 전해드리는 지표인데요. 자본이 현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생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직까지 빨간색이고 IFP 지표가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지표가 현재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사이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 펀드 운용사입니다. 블랙스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즉 굵직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들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블랙스톤은 블랙락의 IBI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TMI를 조금만 해보자면 블랙스톤, 검은 돌, 그리고 블랙록, 검은 바위, 이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블랙락은요, 블랙스톤 금융관리에서 독립한 회사입니다. 즉 블랙스톤이 블랙락의 과거 모 회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5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가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코인 만찬이 있고요. 28일에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과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대감으로써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 전에 더 크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A 파트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은 다음 달, 즉 6월 달 말에서 7월 초쯤에 승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시점은 여름이 지나고 올해 4분기 초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주지사에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왔던 스탠다드 차타드의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50만 달러, 한화로는 7억 원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각종 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무려 1345조 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도 무려 1,000만 명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반기보다 무려 25%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침체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나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겠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반등세를 시작하면은 더 월등한 자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CBD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차트 상으로 110K에 가장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도 세력들도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한 접전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다음으로 보라색, 그리고 녹색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빨간색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6.7K 정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52평선이 122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곧 202평선도 상방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4.8K 부근에 형성되고 있는 주요 저항 구간 상단에서 이제 이 구간을 지지 영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도 크게 나오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낼 수 있다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107K를 뚫어내야 되고 더 큰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결국은 정고점이 있는 대략적으로 109K에서 110K 상단을 뚫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CBD 차트에서 봤듯이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강하게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매도벽이 두텁더라도 손쉽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130K까지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더 높은 상승세를 위해서 이 응축 구간이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공유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시간 본 기준으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 패턴 이후에 나타난 온체인 매집세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요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크게 반등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죠.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조금씩 바닥을 높여가고 있고 주요 저항 구간을 지지 영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